이 여보, 어디 있어? 집이 왜 이렇게 텅 비어 있지? 여보, 장난하는 거 아니지? 뭐야, 이게 편지잖아. 자기야, 53년이었어. 정말 긴 시간이었지. 하지만 이제 끝이네. 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 그동안 고마웠어. 수진,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올해 72세가 됐고요. 대구에서 53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건 제 남편 강민호의 목소리예요. 어제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제가 사라진 걸 발견했을 때의 반응이죠. 53년간 헌신적으로 살아온 제가 왜 갑자기 집을 떠났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53년 전 1970년 저는 19살의 앳된 신부였어요. 수진아, 평생 널 행복하게 해줄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민호는 정말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결혼 초기 5년. 아니, 정확히는 첫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젯밤 잘 잤어? 하고 물어봐주고 퇴근길에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단감을 사다 줬어요. 수진아, 오늘 뭐하고 지냈어? 응, 시장 갔다가 친구들이랑 차 마셨어. 그래, 좋겠다. 우리 수진이가 즐거워하는 모습이 제일 예쁘네.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아이 성훈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975년 성훈이가 태어난 해 수진아, 아기 울어. 새벽 3시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더라고요. 응? 아, 내가 볼게.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아이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수진아, 기적이 없어. 수진아, 분유 떨어져가. 수진아, 아기가 자꾸 울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느새 남편의 모든 말이 제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수진아, 나 오늘 회식이야. 자기야, 나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응. 그럼 성훈이는 누가 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제 스케줄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걸. 1978년 둘째 수정이가 태어났어요. 자기야, 둘째까지 있으니까 정말 집안일이 많아졌네. 힘들지?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힘들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나 봐요. 하지만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점점 더 바빠졌어요. 당연히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 되었고요. 수진아, 오늘 성훈이 학부모 상담 있지? 응. 그럼 다녀와. 나는 회의가 있어서 못 가겠어. 학부모 상담, 아이들 병원, 각종 행사. 모든 것이 제 책임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야, 성훈이 학원 보낼까? 응, 알아서 해.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책임은 제가, 권한은 없는 상황이 계속됐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20년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시기가 제일 말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매일매일이 똑같았거든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기, 오전 6시 30분에 가족 모두 깨우기. 오전 7시에는 남편 옷 챙겨주고 도시락 싸기. 오전 8시에는 아이들 등교 준비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청소, 빨래, 시장 보기, 그 외에도 각종 집안일을 하며
아이들 간식도 챙기고 숙제도 봐주다가 저녁 준비하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53년 중 20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이요.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겠어. 여보, 내 와이셔츠 어디 있어? 엄마, 학용품 사러 가야 되는데 언제 갈 거야? 제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1995년 제가 45세 되던 해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공황장애예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니에요. 저는 별로.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을 물어봤어요. 25년 만에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나 공황장애래. 공황장애? 그게 뭐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래. 많이 힘들었나 봐. 힘들 게 뭐가 있어?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편하게 지낸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25년 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편하게 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게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결혼하고 독립했어요. 그럼 이제 좀 여유가 생길 줄 알았는데 엄마, 수정이가 아기 낳았는데 산후조리 도와줄 수 있지? 엄마, 우리 명절 때 처가댁 갔다 올게. 제사는 엄마가 알아서 준비해줘. 아이들이 독립했다고 해서 제가 자유로워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며느리 눈치 보랴, 사위와 관계 맺으랴, 손주들까지 돌봤으니 게다가 남편은 어땠는지 아세요? 여보, 아이들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 생기겠네. 그러게.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집 정리 좀 깔끔하게 해봐. 시간 많잖아. 시간이 많다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2015년에 남편이 퇴직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여보, 아침 몇 시에 차려줄 거야? 응? 자기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먹으면 되잖아. 아니야. 규칙적으로 생활해야지. 8시에 차려줘. 남편은 퇴직했지만 저는 퇴직할 수 없었어요. 여보, 점심은? 여보, 저녁은? 여보, 내 약 어디 뒀어? 여보, TV 소리가 안 들려. 리모컨 어디 있어? 하루에 여보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자기야, 나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갈 거야. 언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안 돼.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 자기야, 단 3일이야. 그리고 밑반찬도 다 해놓고 갈게. 아니야, 안 돼. 결혼한 여자가 남편 두고 혼자 여행을 가는 게 말이 돼? 결혼한 여자는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화장실이 유일한 제 공간이었어요.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화장실에서 가끔 울었어요.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지? 내 인생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거울을 보면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72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스마트폰을 배워서 처음으로 혼자 영상을 본 거였어요. 황혼 이혼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온 가족이 모였는데 저만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잡채 더 필요해. 엄마, 아이들 음료수 떨어져가. 엄마, 상 좀 다시 차려줘. 뭔가 부족해. 그때 며느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칭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머니가 계속 하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뭐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들만 하잖아. 나도 좀 쉬고 싶어. 당신, 무슨 소리야? 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었어요. 그동안 가계부를 쓰면서 조금씩 모은 용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룸 전세를 알아봤어요. 제가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공간을요. 친구 영희에게도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영희야, 나 혼자 살고 싶어. 갑자기? 남편이랑 뭔 일 있어? 특별한 일은 없어.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진아, 신중하게 생각해봐. 영희야, 5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영희도 저를 이해해줬어요. 사실 영희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결심했어? 응.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남편이 고향 친구들과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바로 그 기회였어요. 남편이 떠난 당일 저는 짐을 쌌어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옷 몇 벌과 화장품, 그리고 제 개인적인 물건들. 53년간 모은 물건들이 정말 많았는데 막상 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편지를 썼어요. 여보, 53년이었어. 정말 긴 시간이었지. 나는 19살부터 72살까지 인생의 대부분을 당신의 아내로 살았어.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은 박수진으로 살고 싶어. 미안해. 그리고 그동안 고마웠어. 수진. 제가 이사한 곳은 대구 근교의 작은 원룸이에요.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어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은 뭘 하지? 가 아니라 오늘은 뭘 하고 싶지? 이에요. 작은 변화 같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첫 주는 정말 어색했어요.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하나, 누구의 옷을 챙겨야 하나.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혼자 마시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뭘 요구하지 않는 시간.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나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당신 미쳤어? 53년을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뭐야? 53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내가 어떻게 살아? 역시 걱정하는 건 집안일이었어요. 당신도 이제 혼자 해봐. 나도 72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당신이 못할 것도 없잖아. 아이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빠가 난리 났어요. 지금 당장 집에 오세요. 성훈아, 엄마는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그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빠도 성인이야.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일주일 후 성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엉망이에요. 왜? 밥도 제대로 못 해먹고 빨래도 산더미고 집은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53년간 한 번도 혼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 정말 안 돌아오실 거예요? 그래. 그럼 아빠 어떡해요? 정말 혼자서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 말을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성훈아, 엄마도 19살에 혼자 시댁에 와서 다 배운 거야. 아빠도 75살이지만 배울 수 있어. 혼자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요가 수업도 시작했어요. 평생 제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어요. 영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어요. 72세의 영어라니 남편은 웃겠지만 저는 정말 재미있어요. 헐로 My name is SUJIN. 이 간단한 말도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여성들끼리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다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에요. 수진 씨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만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가끔 찾아와요. 하지만 예전과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더 편해. 성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엄마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희가 그동안 몰랐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라도 알면 됐어. 그리고 남편은 처음 한 달은 정말 난리였대요.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들한테 계속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요리도 배우고 있어요. 정말? 네, 유튜브 보면서 라면도 끓이고 간단한 반찬도 만들고. 75세에 처음으로 자기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며칠 전 남편이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6개월 만의 만남이었어요. 남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옷도 예전처럼 깔끔하지 않고. 여보,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당신은? 나는 잘 지내고 있어. 한참을 침묵하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뭐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안일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매일 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어떻게? 내가 달라질게. 집안일도 같이 하고 너 혼자 다 하지 않게 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요가 수업에서 만난 분이 있어요. 이정호라는 분인데 저보다 5살 많은 77세예요.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수진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선생님.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수진님, 요가 끝나고 차 한잔 하실래요? 72세의 누군가한테 차를 마시자는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우리.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수진님은 어떻게 혼자 사시게 됐어요? 저는 53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선생님은요? 저는 아내를 먼저 보냈어요. 45년간 함께 했는데.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는 정반대의 경우였어요. 부인이 아프셨을 때 정호 씨가 직접 간병을 하고 집안일도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님,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함께 산책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호 씨와 산책하는 모습을 성훈이가 봤나 봐요. 엄마가 남자분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응, 친구야. 친구요? 엄마 그런 거 괜찮아요? 뭐가 안 괜찮니? 엄마는 아빠의 부인이잖아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성훈아, 나는 이혼했어. 이혼이요? 언제요? 법적으로는 아직이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했어. 수정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는데 정말 남자친구가 있으세요? 수정아, 남자친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엄마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들켜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자유로운 몸이야. 결국 남편이 알게 됐어요. 전화가 왔을 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가? 다른 남자랑 만나고 다닌다며? 응, 만나고 있어. 미쳤니? 우리가 이혼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53년이면 충분했어. 이제 정말 끝내자. 남편이 달려왔어요. 제 원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박수진, 나와. 당장 나와서 얘기하자.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할 정도였어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기서 소리 지르지 마. 이웃들한테 피해야. 피해? 지금 내가 나한테 주는 피해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내게 무슨 피해를 줬니? 53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내가 물어볼게. 53년 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 뭐?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내 도시락 싸고 옷 챙겨주고 집안일하고 그런 것들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했어? 그건 부부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라고? 그럼 네가 돈 벌어오는 것도 당연한 거네? 그건 다르지. 뭐가 달라? 나도 일했어. 집에서 24시간 일했다고.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53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야? 그건 기억 안 나지? 나도 안 나거든. 그때 남편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돌아와 줄래? 당신 정말 그럴 마음이 있어? 그럼 뭐든지 할게. 그럼 조건이 있어.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첫째, 집안일은 완전히 반반으로 나눠서 해. 그래, 그렇게 할게. 둘째, 내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절대 반대하지 마. 그것도 약속할게. 셋째, 나한테 매일 고맙다고 말해. 그래, 그렇게 할게.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해. 데이트. 응, 연인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도 먹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 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남편이 약속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75세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랑해라고 말하는 게 처음 한 달은 어색했어요. 여보, 사랑해. 어색하게 왜 그래? 아니야, 진심이야. 정말 사랑해. 집안일도 정말 반반으로 나눠서 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할 때 제가 빨래를 개고 제가 청소할 때 남편이 요리를 해요. 물론 처음엔 엉망이었어요. 여보, 이 그릇이 왜 이렇게 미끄럽지? 설거지할 때 세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 아, 그렇구나. 그리고 데이트도 정말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여보,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좋아. 뭐 볼래? 내가 보고 싶은 걸로. 75세와 72세가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는 모습. 생각해보니 정말 재미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집에 가니까 아빠가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칭찬도 많이 하고. 성훈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사이 좋은 건 처음 봐요. 그래?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신문 보고 엄마는 집안일하고 대화하는 것도 거의 못 봤거든요. 수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예뻐 보이는 것도 처음이에요. 뭔 소리야? 진짜예요. 표정도 밝고 옷도 예쁘게 입으시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실제로 저는 변했어요.
72세에 화장도 배우고 옷도 새로 사고 머리도 파마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저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과 합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호 씨를 만났어요. 정호 씨 죄송해요. 뭐가요? 저 남편과 다시 합치기로 했어요. 아, 그러세요? 정호 씨가 아쉬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밝은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 덕분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정호 씨도 좋은 분 만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겠어요. 정호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수진 씨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네요. 남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네요. 지금 저희 부부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말해요. 잘 잤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이 간단한 대화가 하루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줄 몰랐어요. 아침 준비도 함께 해요. 남편이 계란을 부치면 제가 밥을 하고 제가 김치를 담으면 남편이 설거지를 해요.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요가 수업 가려고. 당신은? 친구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저녁에 봐. 그래, 조심히 다녀와. 서로의 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꼭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눠요. 오늘 요가 수업에서 새로운 동작 배웠어. 어떤 거? 이런 거야. 남편이 이렇게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 53년 만에 처음이에요.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새로운 부부예요. 친구들이 놀라워해요. 수진아, 너희 정말 신혼 같다. 그치? 나도 신기해. 민호 오빠가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실제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그때 집을 나가줘서 덕분에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어. 이제라도 깨달으면 됐어.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72세에 영어를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존경스러워요. 갑자기? 어머니가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덕분에 저희 부부도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로 성훈이도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해요. 제 영향을 받은 거죠. 엄마 보니까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겠더라고요. 수정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덕분에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저도 항상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았는데 엄마 보니까 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영희가 말하더라고요. 수진아, 너 때문에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다 달라졌어. 뭐가? 너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들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어. 정말 그러더라고요. 옆집 할머니는 70세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아래층 할머니는 남편에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대요. 수진 씨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젊은 며느리들도 변했대요. 어머니가 그렇게 용기 있게 사시니까 저희도 당당해졌어요. 제가 혼자 내린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지역 신문에서 저희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72세에 새로 시작한 삶, 그리고 변화한 53년 결혼 생활. 기사가 나가고 나서 반응이 엄청났어요. 젊은 부부들에게서 상담 요청이 들어오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중년 여성들에게서 연락이 오고. 선생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TV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여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다니.
남편도 함께 출연했어요. 남편분은 어떠세요? 아내가 처음 집을 나갔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책을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책요? 제가요? 네, 많은 분들이 수진 씨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72세에 책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목은 72세 나를 찾아 떠난 여행으로 정했어요. 책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19세부터 72세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깨달은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책이 출간되고 나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혼과 개인의 행복, 중년 여성의 새로운 시작, 부부 관계의 재정립. 72세의 강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첫 강연 날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쳐주실 때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7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요, 힘내요. 아가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바쁘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는 남편과 함께 산책하고, 오전에는 글을 쓰고, 오후에는 강연을 하거나 상담을 해줘요. 저녁에는 남편과 요리를 하고 함께 드라마도 보고. 72년을 살면서 가장 충실하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몰랐어. 나도야. 우리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 모르지 하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자. 그리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부부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73세의 말이에요. 당신 정말 대단해. 나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볼까? 그래, 같이 해보자. 남편도 요리 자격증을 따려고 해요. 76세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처음에는 그냥 제 서러운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줄 몰랐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가족이 소중한 건 맞지만 당신 자신도 소중해요.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72세에 새로운 시작을 했듯이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분명히 노년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지금 73세가 됐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부부 상담사 공부도 하고 새로운 강연도 준비하고 두 번째 책도 쓰고 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쁘고 행복한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느끼며 살아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느냐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서로 응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